정전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서 정전계의 정은 고유할 정입니다. 즉 전하가 정지되어 있는 어떤 공간에서의 힘을 해석하는 것이 정전계입니다. 이 전하가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상태이며 또한 에너지 소비가 최소인 전하분포의 전개가 됩니다. 답을 찾아보면 1번에 전개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전하분포의 전개이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전개 내에서 배로를 따라 단위 전하가 일주할 때 전개가 한 일은 몇 줄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 W는 인테그럴 힘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폐회로를 따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를 폐곡선 적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때 우리 힘 F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Q, E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어떠한 전개 내에 전하가 있으면 그 힘을 받아요. Q, E 뉴턴만큼.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F 대신에 Q이라고 쓰면 Q 먼저 적을 거예요. Q의 인테그럴 E의 DL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Q의 인테그럴 면적분의 컬 E의 d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전개에서 전개의 회전은 뭐예요? 0이잖아요. 얘가 0이란 말이에요. 0. 따라서 결국에는 0 줄 이렇게 되겠죠. 보기에서 답 찾으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QA, QB, QC의 전하를 가진 작은 도체구 ABC가 진공 중에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 B9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B, C의 전하를 보게 되면 4, 3, 5 쿨롱. 그쵸? 근데 다 뭐예요? 극성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럼 극성이 모두 같기 때문에 서로 무슨 힘? 밀어내는 힘을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A와 B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을 F1이라고 볼게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고 이렇게 F1. 그러니까 B에는 오른쪽 방향의 F1만큼의 힘이 작용을 해요. 두 번째, 요 B와 C 간에 작용하는 힘은 극성이 같으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겠죠.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얘를 F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요 B에 작용하는 힘은 F1 더하기 F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F1은 A와 B 간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예요. R제곱분의 Q1, Q2. R제곱. 얘와 얘와의 거리는 2예요. 2의 제곱. 그렇죠? Q1, Q2. A, B. A와 B를 곱하면 얼마예요? 4, 3,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4분의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니까 3, 9, 27 곱하기 여기는 9고 여기는 10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 이렇게 되겠네요. F2 구해볼게요. F2. F2는 똑같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제곱. 얘와 얘와의 거리는 3이네요. 그러니까 3의 제곱. 분의 Q1, Q2. BC 곱하면 돼요. 3, 5, 15. 그렇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10의 마이너스 6승 두 개니까. 그럼 얘를 다시 보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플러스 9승이죠. 곱하기 9분의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9 없어지고 여기 15 곱하기 9, 10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보면 얘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고 여기 3승이죠. 이거 잘못 썼네요. 3승. 그렇죠? 이쪽은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겠네. 어느 쪽 힘이 커요? 얘가 더 크죠, 그죠? 결국에는 이 B에 작용하는 힘은 이쪽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F1에서 F2를 뺀 만큼.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빼줘야 되겠죠. 보시면 27에서 15를 빼면 12가 남네요. 그죠?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얘를 다시 쓰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든 전기장치를 접지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이 접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땅과 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땅을 즉 대지 전위를 그죠? 대지의 전위를 뭘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준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기준은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 자,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지구의 반지름은 A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위 V는 C분의 Q다라고 쓸 수 있고요. 이 지구의 구 모양이잖아요. 구. 지구. 그죠? 정전 용량은 4파 입실론 A예요. 분의 Q 이렇게 돼요. 자, 지구가 반지름이 아주 무한히 크기 때문에 전하를 아무리 요 Q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집어 넣어도 이 A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 V는 어떻게 했어요? 일정하겠죠. 그렇죠?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의 전위를 영전위 또는 기준 전위로 잡기 위해서 뭘 한다? 네, 접지한다 이런 얘기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지구의 정전 용량이 커서 전위 V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지구의 전위를 기준 전위로 쓰기 위해서 접지한다.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기회로의 자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자기회로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 자기저항 RM은 뮤 A분의 L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뮤는 투자율, A는 단면적, L은 자로의 길이입니다. 자기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죠. 그죠? 맞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기회로의 길이에 뭐예요? 비례하잖아요. 비례.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비투자율에 반비례한다. 여기 투자율이잖아요. 그죠? 비투자율에 요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뮤0, 뮤S잖아요. 그죠? 공기 중의 투자율, 비투자율. 비투자율에 반비례하겠죠. 단위는 암페어 턴 퍼 웨버이다. 즉 기자력 F는 NI가 되고요. 얘는 파이 RM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저항 RM은 자속 파이분의 NI다 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단위가 암페어 턴 퍼 자속 파이 웨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Q 쿨롱으로 대전된 두 개의 도체 간의 전위차를 전위계수로 표시하면 단 P1, 2와 P2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Q 쿨롱이 있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Q 쿨롱이 있겠다. 그럼 여기의 전위를 편의상 V1, 여기의 전위를 V2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V1은 P11 Q 플러스 P12 여기는 마이너스 Q죠. 그죠?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고요. V2는 P21 Q 플러스 P22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볼게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P12와 P21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P12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전이차를 구하여라. 얘를 빼면 되겠죠. V1에서 V2를 빼보면 자, 그대로 P11 Q 마이너스 P12 Q 이거 빼라고요. 그죠? 마이너스 P12 Q 빼면 여기 플러스가 되겠네요. 플러스 P22 Q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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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로 묶게 되면 남아있는 것은 P11 P12가 하나, 두 개네요. 마이너스 2 P12 플러스 여기 P22에 Q 이렇게 되겠죠. 즉 얘와 얘의 전이차인 V1-V2는 P11 2P12 플러스 P22의 Q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면적 300제곱센티미터인 두 평행판 전극의 간격은 2cm이고 평행판 사이에 비유전율이 5인 유전체를 넣고 20kV를 인가했을 때 전극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면적 S는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가 되게 되겠죠. 제곱센티미터이니까 요 극판거리 D는 2cm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여기에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인데 여기에서 비유전율이 5예요. 그래서 5 입실론 제로라고 쓸 수 있고 이 두 극판 간의 전압 V가 20kV라는 얘기네요. 20 곱하기 10의 3승 볼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때 작용하는 정전력을 구하라. 자, 그럼 여기에서 단위 면적당 정전력은 이런 식이에요. F는 2분의 1 입실론 2제곱 이런 식이 있어요. 맞죠? 단위가 뭐예요? 뉴턴 퍼 제곱미터. 맞죠? 그럼 전체 힘 F라고 하는 것은 요 단위 면적당 힘에다가 면적을 이렇게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2분의 1 입실론 2제곱의 면적 S 이렇게 되겠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유전율이 5 입실론 제로예요. 그죠? 여기 5라고 돼 있잖아요. 5 입실론 제로. 그러니까 5 곱하기 입실론 제로는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돼요. 곱하기 자 여기에서 전개의 색이 2는 D분의 V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D분의 V로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얘는 D분의 V의 제곱이잖아요. 2의 제곱은 D분의 V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 D값이 얼마였어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렇죠? 그리고 전압은 20kV니까 20 곱하기 10의 3승. 요것의 제곱. 맞죠? 곱하기 면적 S네요. 면적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것을 계산해 보면 0.66 뉴턴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A인 도체 9의 전위가 V일 때 저장되는 정전 에너지를 구하시오. 그림 그리면 여기에 반지름이 A인 이러한 도체 9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표면의 전위는 V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 반지름이
A인 도체구의 정전 용량 C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4 파이 입실론 제로 A, 그죠? 도체구의 정전 용량은 4 파이 입실론 제로 A.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전 에너지를 구하라. 정전 에너지 W는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2분의 1 CV 제곱.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도체구의 정전 용량은 4 파이 입실론 제로 A가 되고요. V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2, 4 약분되겠죠. 2 파이 입실론 제로 A의 V 제곱 줄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요. 보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양 극판의 면적이 S, 극판 간의 간격이 D, 정전 용량이 C1인 평행판 콘덴서가 있다. 양 극판 면적을 각각 3S로 늘리고 극판 간격을 3분의 1D로 줄였을 때 정전 용량 C2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의 면적이 S이고요. 극판 간격이 D이고 여기에 공기가 있다라고 하면 유전율이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아니면 그냥 입실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얘의 정전 용량 C1은 입실론 D분의 S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C2라고 하는 애는 입실론의 면적은 3배, 3S가 되고요. 극판 간격은 3분의 1D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3분의 1의 3은 9죠. 9에 입실론 D분의 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C2라고 하는 것은 요건 C1이네요. 그죠? C1. C1의 9배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재백 효과를 이용한 것은 해당 문제는 열전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전 효과. 그럼 이 열전 효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렇게 돼요. 열 에너지를 가하면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 이게 재백 효과이고요.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열 에너지가 나온다. 이게 펠티예요. 다시 서로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고 열 에너지를 가하면 전기 에너지 나오는 게 재백 효과이고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붙여놓고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열 에너지 나오는 게 이 펠티의 효과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있는 톰슨 효과는 동일 금속에서 열 에너지 가하면 전기 에너지 가하면 열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톰슨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재백 효과를 이용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뭐예요? 열전대가 되겠죠. 그죠? 열전대. 열전 효과가 있는 그러한 물질, 열전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액체 유전체를 넣은 콘덴서의 용량이 30 마이크로페럿이다. 여기에 5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누설 전류는 약 얼마인가, 몇 미리암페어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고유 저항은 10의 11승이고 비유전율은 2.2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콘덴서가 있다라는 거죠. 얘의 고유 저항은 10의 11승이고 비유전율은 2.2이며 얘의 정전 용량 C가 30 마이크로 페럿인데 이 양단에 500 볼트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요 전류, 누설 전류가 얼마이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전류 I다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 저항과 정전 용량의 관계에 있어서 R, C는 로우 입실론이다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항 R은 C분의 로우 입실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저항 R을
방아를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로 입실론 분의 C V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로는 10에 11승 되고요. 여기에서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잖아요. 그죠? 그럼 입실론 제로는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되고요. 비유전율이 2.2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정전 용량 C가 30 마이크로페럿이니까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되고 전압은 500볼트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를 우리는 미리 암페어다라고 하죠. 그래서 7.7 미리 암페어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축에 무한직선 도선 L이 놓여 있고 플러스 G 방향으로 전류 I1이 흐른다. YG 평면에는 사각코일 ABCD가 놓여 있고 ABCD 방향으로 I2가 흐른다. 사각코일의 네 변 중 플러스 G 방향의 힘이 작용하는 편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I1과 I2에 의해서 이 ABCD 코일에 작용하는 힘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I1에 의한 자개를 보겠습니다. I1, 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개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즉, 여기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의 자개가 형성된다. 이런 얘기죠. 얘가 이렇게 되니까. I1에 의한 자개가. 그러면 B는 어쨌든 이런 방향이란 얘기예요. 칠판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맞죠? 자, AB부터 보겠습니다. AB. AB의 전류는 이렇게 돼요. 전류 I. 근데 힘 F는 어떠한 B라고 하는 자개 내에 전류 I가 흐르면 그 힘 F는 I 크로스 B L 뉴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힘은 I 크로스 B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즉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힘은 이러한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요. 그죠? 그럼 얘가 I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I 크로스 B 하면 이렇게 되죠. 힘은 얘는 이쪽 방향으로 돼요. 그렇죠? CD를 볼게요. CD는 전류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I 크로스 B 하면 얘가 힘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DA는 전류 방향이 이것이기 때문에 I 크로스 B 하게 되면 얘는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지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AB 도선이 이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압 파이 쿨롱 2m/s의 속도로 진공중을 직선 운동하고 있다면 이 운동 방향에 대하여 각도 세타이고 거리 2m 떨어진 점의 자개의 세기는 몇 암페어 퍼 메타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Q 쿨롱이라고 하는 애가 이러한 방향으로 V 미터 퍼 세크 이동한다라고 보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제가 편의상 L이라고 볼게요. 그럼 어떠한 L로부터 얘로부터 R미터 떨어진 이 점에서의 우리 자개의 세기를 구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비오사바르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이 있죠. 4
파이 r 제곱에 I dl 사인 세타.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요 dh는 dl이잖아요. 전체 l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암페어 퍼 메타. 맞죠? 그럼 여기에 볼게요. 여기서 우리 전류 I다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으로 쓸 수 있어요. 전류 I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 제가 편의상 여기에다가 위에도 L 곱하고 아래도 L을 이렇게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L분의 Q에 T분의 L은 뭐죠?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 속도 V다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속도 V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I와 L을 곱한 것은 QV로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다. 4 바이 R 제곱에 IL 대신에 QV 에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4 파이 곱하기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문제에서 2m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2의 제곱 Q 전하량은 파이가 되고요. 속도 V가 2m/s 되겠네요. 사인 세타. 그럼 여기에 하나 파이 없애면 8분의 1 사인 세타 암페어 퍼 메타다라고 하는 자괴 세기가 나오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면 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당 문제는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위 및 전개의 세기와 자기 쌍극자에 의한 자위 및 자개의 세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플러스 Q쿨롱이다 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Q쿨롱이다 라는 것이 있으며 이 두 전기 쌍극자 간의 거리를 델타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Q와 이 델타를 곱한 것을 우리가 M이다 라고 쓰고 얘를 전기 쌍극자 모멘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전기 쌍극자 중심에서 어떠한 R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R이다 라고 볼게요. 그리고 얘 마이너스 Q쿨롱에서 플러스 Q쿨롱으로 향하는 벡터의 방향과 이 R 벡터 간에 이루는 각을 세타다 라고 했을 때 이 어떠한 P점에서 전위 V는 4 파이 입실론 R 제곱의 M 코사인 세타이고요. 이거 공기 중이면 입실론 제로 이렇게 되겠죠. 이 P점에서 전개의 세기 E는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세제곱의 M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플러스 M 웨버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M 웨버일 때 이 자하에 의한, 즉 자기 쌍극자에 의한 자위 U는 공식이 똑같습니다. 이거랑 4 파이 얘는 뮤 제로 R 제곱에 M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개의 세기 H는 4 파이 뮤 제로 R 세제곱에 M의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위나 자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이고, 전개의 세기나 요 자개의 세기는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겠죠. 그럼 괄호에서 자개의 크기는 중심으로부터 거리의 뭐에? R 세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죠? 자개의 크기는. 그 다음에 전기쌍자에 의한 전위는, 전이 V잖아요. 그죠? 중심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기억에는 세제곱에 반비례하고 니은은 제곱에 반비례한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이 강자성체의 종류에는 철, 니켈, 코발트 등이 있습니다. 백금 같은 경우에는 상자성체가 되겠죠. 보기에서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3번의 백금이 되겠습니다. 두 자율이 각각 뮤1, 뮤2인 두 자성체의 경계면에서 자기력선의 굴절 법칙을 나타낸 식은, 즉 자계에서의 경계 조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뮤1, 여기는 뮤2다 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입사각 세타1, 즉 입사하는 쪽에 자계의 색이 H1, 자속 밀도 B1 될 것이고, 이렇게 굴절 되겠네요. 굴절각 세타2이고, 굴절되는 측에 자계의 색이 H2, 자속 밀도 B2다 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때 자계의 색이 H는 접선 성분이 같습니다. 즉 수평 성분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을 적게 되면 H1 sin 세타 1 equal H2 sin 세타 2로 쓸 수가 있고요. 자속 밀도 B는 법선 성분이 같습니다. 법선 성분, 즉 수직 성분이 같다는 얘기죠. B 1 cosine 세타 1 equal B 2 cosine 세타 2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식에 의해서 이러한 식이 성립이 됩니다.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은 뮤 2분의 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두 자성체 투자율에 의해서 뮤 1과 뮤 2 중에 뮤 1이 크다 라고 하면 세타 1과 세타 2 중 비교해보면 세타 1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게 되면 뮤 2분의 뮤 1은 탄젠트 2분의 탄젠트 1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 A의 인덕턴스의 전류가 그림 B와 같이 흐를 때 2에서 6초 사이의 인덕턴스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 인덕턴스 전압 VL은 L dt di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dt di다 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량분의 전류의 변화량이죠. 그럼 2초에서 6초를 보게 되면 시간은 4초 동안 변화했죠. 그죠? 근데 전류의 변화량이 없어요. 즉 di equal 0이다 이거예요. 2초에서 6초 사이에는 전류의 변화량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값이 0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VL은 0V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트로이달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여기에서 트로이달 코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환상 솔레노이드의 한 종류입니다. 환상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환상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 L은 L분의 뮤 SN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뮤는 투자율, S는 철심의 단면적, 그리고 N은 코일에 감긴 횟수가 되고요. L은 자로, 즉 자속이 지나가는 자로의 길이 이렇게 되겠네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는 단면적과 권수비의 제곱에 비례하며, 즉 SN제곱에 비례하며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여기서 자로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요 반지름을 제가 편의상 R이다라고 하면 요 자로의 길이 L은 2파이 R 이렇게 되잖아요. 자로의 길이에 반비례하니까 당연히 반지름에 반비례하겠죠. 3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전성을 가진 매질 내의 평면파에서 전송계수 감마를 표현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단 알파는 감쇄정수, 베타는 위상정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송계수 감마는 J의 루트 뮤의 입실론 마이너스 J 오메가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정리해 보면 얘를 알파 플러스 J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알파를 우리는 감쇄정수, 요 베타를 우리는 위상정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보기에서 알파 플러스 J 베타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류 방향이 반대인 두 평행 도선이 D미터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점 P에서 자개의 세기는 몇 암페어 턴 퍼 미터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보면 I가 있고, 이 직선 전류로부터 R미터 떨어진 점에서 자개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I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전류가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이죠. 그럼 얘에 의한 자개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앙펠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그럼 여기에서 P점에서는 그 방향이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편의상 H1이다라고 볼게요. 그 크기는 여기 식에서와 같이 2파이 거리는 R1이네요. R1 분의 I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P점에서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편의상 H2다라고 보면 얘는 2파이 R2분의 I 이렇게 돼요. 그럼 이 P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얘와 얘를 더한 값이죠. 즉 벡터적인 합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벡터가 되겠네요. H. 그렇죠. 그럼 잘 보면 얘와 얘가 똑같이 직각이 되겠다. 결과적으로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여기는 H1이고 여기는 H2잖아요. 그럼 식을 정리해 보면 H의 제곱은 H1 제곱 더하기 H2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요거를 제곱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파이 I I의 제곱에 R1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더하기 H2 제곱은 2파이 I부터 써볼게요. 2파이 I의 제곱에 R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얘를 묶어볼게요. 똑같이 2파이 I가 똑같죠. 2파이 I의 제곱 2파이 I의 제곱으로 묶으면 R1 제곱분의 1 더하기 R2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2파이 I의 제곱에 요거는 R1 제곱, R2 제곱으로 통분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R1 제곱, R2 제곱으로
통분하면 여기는 R2제곱 더하기 여기는 R1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은 이게 직각삼각형이에요. D제곱 되겠죠, 그죠? R1의 제곱 더하기 R2 제곱은 D의 제곱. 요거를 우리는 D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맞죠? 그쵸? 그럼 여기에 요거는 H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H는 여기다 뭘 하면 돼요? 루트를 씌우면 돼요. 이렇게 루트 씌우면 되겠다. 그럼 얘를 루트 씌우면 요거는 제곱이니까 나올 수 있어요. 2파이분의 I. 얘는 R1, R2분의 D의 제곱으로 쓸 수 있잖아요. R1, R2분의 D. 얘는 R1, R2분의 D의 제곱이니까 루트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보기에서 답을 찾으면 2파이 R1, R2분의 I, D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